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엠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발 이식 수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모발 이식 수술, 그리고 부제목으로 내가 절개술만 하는 이유, 이렇게 약간은 조금 도발적인 그런 어감을 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절개술만 하는 이유는 어떤 의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내용이 더 큽니다. 제가 절개술만을 제가 한다고 해서 뭐 절개술이 비절개술에 비해서 반드시 뛰어나다, 절개술이 비절개술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개술이 비절개술에 비해서 수술 결과가 더 좋고 더 많은 모발을 이식할 수 있고 하는 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정설이었는데, 최근에는 비절개술을 하시는 분들의 그 술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또 비절개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도구라든가 그런 장치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절개술 역시 절개술 못지않게 수술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지금도 반드시 절개술만을 해야 하는 그런 모발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의 절개술과 비절개술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내용과 함께 진짜로 제가 절개술만 하는 그런 이유, 현실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절개술, 비절개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절개술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후두부에 있는 모발을 떼서 그 탈모가 되어 있는 앞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모발 이식 수술인데, 뒷부분에 우리가 떼는 후두부에 어떤 일자로 이런 뗄 부위를 정해놓고 일자로 그 부위를 절개를 해서 떼고 뗀 부위를 봉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절개술이고요. 비절개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칼을 내서 절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비절개술도 절개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그 절개 부위가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떼느냐, 그렇지 않으면 넓게 산개에서 작은 구멍으로 모발이 들어있는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빼느냐, 이게 바로 비절개술과 절개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수술을 한 후에 나타나는 이 모양도, 절개술은 어쨌든 길게 떼서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 벌어진 부위를 봉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게 되고, 이 봉합을 했던 이 자리는 나중에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얇은 선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 선의 형태로 남는 이 흉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머리카락으로 덮일 경우가 사실 거의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개술은 절개했던 자리에 흉터가 길게 남게 되고, 어떤 분들은 비절개술이라고 그러면 이게 절개를 하지 않는다, 칼을 대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흉이 생기지 않는 수술이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비절개술 같은 경우에도 말씀 그대로 칼을 대서 길게 절개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작은 모발이 들어있는 작은 피부 하나하나를 작게 절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모발을 뽑은 그 구멍에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작은 흉터가 여러 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흉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모발의 여러 군데를 랜덤하게 뽑아야 되는 게, 왜냐면 이거를 랜덤하게 뽑지 않고 동글동글한 이 모발을 일렬로 그냥 뽑아버리면 절개한 것과 거의 진배 없는 흉터가 남게 되고, 그러면서 뽑는 모발의 수도 훨씬 적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랜덤하게 모발을 뽑아야 비절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뽑은 자리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우리가 이게 펑테이트 스카라고 하는데, 이게 펀치로 구멍을 뚫은 그 부위에 흉터는 비절개술을 한 후에도 이렇게 남게 됩니다. 절개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 간혹 요즘에는 이제 수면 마취가 워낙 보편화가 돼가지고 수면 마취를 하는 병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모발 이식 수술은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수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개법을 수술할 때 이제 걱정하시는 이유는, 절개법을 하면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 절개법을 하기 전에 부분 마취를 수술 부위에 하게 됩니다. 이 마취 주사를 맞을 때는 따끔따끔해요. 근데 마취 주사를 맞고 나면 수술을 하는 한 3시간, 4시간 동안은 사실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수술하시는 분들이 다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데, 막상 수술이 끝나면 하나도 안 아픈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개법 역시 통증이 그렇게 심한 수술은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뗄 부위를 표시를 하고 마취를 한 후에 그 부위를 칼로 절개를 해서 떼고, 그 뗀 우리가 어떤 이식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식편을
우리 간호사들이 이렇게 길게 일자로 뛴 거를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씹는 게 아니라 모발을 하나하나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앉아서 간호사들이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그 분리한 모발을 식목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앞부분을 옮겨 씹는 이런 과정이 바로 절개법 수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절개법 수술에서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게 식목이, 임플란터라고 하는 건데, 식목이는 이렇게 그 앞에 바늘의 직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식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발을 씹는 과정을 그 원스텝으로 끝내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식목이가 마치 주사바늘처럼 뾰족하게 돼 있고요. 이 안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이 있어가지고 이 홈에 머리카락을 껴서 이 바늘 끝으로 앞에 심으려는 부위에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 임플란터에 있는 스프링 구조를 이용해서 모발을 심고 나오는 원스텝으로 끝내기 위한 도구가 바로 식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따 비절개법을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절개법을 할 때는 이 식목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식목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옆에 그 사진을 같이 제가 놓긴 했는데, DNI라고 하는 비절개법을 할 때 쓰는 식목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비절개법을 할 때 쓰는 식목이는 끝이 뭉툭해요. 절개법을 할 때 쓰는 식목이는 끝이 뾰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개법을 할 때는 모발의 모낭이 뗀 이식편을 간호사들이 정밀하게 다듬어 가지고 가늘게 이미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한 스텝으로 한 번에 찔러서 씹는 게 가능한데, 비절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 모낭의 크기가 절개법을 해서 부드럽게 직접 간호사들 눈으로 보고 다듬는 거에 비해서 모낭의 크기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식목이에 꽂아서 바로 원스텝으로 꽂는 것보다는 미리 구멍을, 슬릿이라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식목이를 이용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슬릿이라는 바늘로 이미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피부를 뚫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뭉툭한 바늘이 있는 식목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비절개법은 그렇게 투스텝으로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식목이 끝이 이렇게 뭉툭한, 바늘 끝이 뭉툭한, 피부를 뚫지 않게 되는 바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절개법의 수술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면, 비절개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발을 뽑아야 되는 부위를 삭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좌측 사진에 있는 경우는 삭발을 그렇게 넓게 하지 않았죠. 아마 이 경우에는 한 1000모낭 이하로 아마 한 600에서 800모낭 정도, 그 정도 모낭을 이식할 때 하는 그 정도의 삭발 크기고요. 오른쪽 삭발 크기는 대략 한 2000모 정도를 이식하려면 이 정도 아마 삭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절개 수술할 때는 삭발이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즘에는 삭발을 하지 않는 비삭발 그 절개법, 넌쉐이빙 그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낭의 퀄리티를 제대로 채취를 하고 좋은 모낭의 퀄리티를 얻으려면 삭발을 하는 게 비절개법에서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절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낭을 하나하나 그 모발의 뿌리까지, 담고 있는 뿌리까지를 펀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모발이 너무 길 때는 이 모발이 어떤 방향으로 꽂혀 있는지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 펀치를 또 그 긴 모발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도 삭발을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이 펀치를 그 모발의 방향을 따라서 집어넣어서 하신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모발의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랜섹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모발의 윗부분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뿌리 부분이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모발이 이렇게 그 어떤 자라는 방향을, 모발이 길 때는 이 모발이 이렇게 꺾여서 자라 나오는지 똑바로 자라 나오는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절개를 할 때는 거의 삭발을 해서 모발이 피부에서 바로 솟아 나오는 그 방향을 보고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 그 좋은 모낭을 채취할 수가 있어서 거의 삭발이 필수라고 비절개법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발을 하고 모발을 뽑아서 앞쪽에 옮겨 심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절개를 할 경우에는 모낭이 좀 두껍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펀치라는 게 들어가서 뽑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절개를 할 때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이식편을 가지고 정밀한 현미경을 쓰거나 루페라고 하는 그 확대경을 쓰고 그걸 하나씩 얇게 그 펴놓고 그거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리를 하고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모낭이 굉장히 얇게, 이런 식으로 얇은 모낭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비절개법을 할 때는 우리가 표피에서부터 안에까지 펀치로 한 번에 그냥 뽑아내고, 이거를 보통 트리밍이라고 하는 다듬는 과정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다듬기까지 하면은 수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거의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수술을 받는 분도 너무 힘들고요. 만약에 제가 이 비절개술을 한다고 그러면 수술하는 저도 이 체력이나 이게 사실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이기 때문에 트리밍을 하지 않고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절개 모낭은 아무래도 모낭의 크기가 좀 크게 되고 그거를 식모기에 바로 껴서 집어넣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피부에 바늘을 이용해서 슬릿이라는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슬릿에다가 우리가 분리해 놓은 모낭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분리해 놓은 모낭을 집어넣을 때 과거에는 이 포셉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핀셋이라고 그러죠. 포셉을 써서 하나씩 이 모낭을 잡고 여기다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시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할 때 그래서 예전엔 비절개는 1000모낭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몇 년 전만 해도. 물론 지금은 비절개 방법으로도 2000모낭 이상 3000모낭도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1000모낭을 넘지 못한다고 한 이유가 하나씩 포셉을 가지고 미리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밀어 넣는다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모발을 밀어 넣으면 이게 또 밀어 넣은 틈새로 들어가서 그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넣는 족족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스텝을 거치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절개를 했을 때 나오는 샤프하고 얇은 모낭을 원스텝 과정으로 식모기로 탁 심는 것과는 그 노력의 정도, 들어가는 시간의 정도 거의 2배, 3배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슬릿 수술을 할 때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사실 공공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멍을 뚫는 슬릿은 의사가 뚫어요. 의사가 뚫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간호사가 이 모낭을 포셉으로 잡고 있다가 간호사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혼자서 수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비절개 수술을 하는 포셉 방법을 쓰는 대부분의 병원은 이런 식으로 슬릿을 의사가 만들고 사실 이식은 간호사가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슬릿을 만들고 나서 이 포셉으로 밀어넣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마치 절개법을 했을 때 식모기에 모발을 재서 이 총에다 재가지고 집어넣는 것처럼 이 DNI라고 하는 특수한 식모기에다가 모발을 재서 집어넣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때도 슬릿은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모낭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슬릿을 만들어 놓고 끝이 뭉툭한 DNI라는 걸로 다시 한번 집어넣는 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절개법에 비해서는 이렇게 DNI를 써도 시간이 당연히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수술이 비절개 수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제 포셉으로 밀어넣는 것보다는 DNI를 쓰면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은 단축이 됐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포셉 방법으로 하고 있는 병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의 이제 숙련도, 이게 의사들이 하면 할수록 이제 숙련도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숙련도가 좋아지다 보니 포셉 방법으로도 예전보다는 수술 시간이 좀 짧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원래 주제, 제가 이제 비절개가 아니라 절개 수술만 하는 이유를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개법이 비절개법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결과를 만들거나 절개법이 우수해서 나는 절개법만 한다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비절개를 수술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도 반드시 있고요. 절개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어떤 모낭의 퀄리티라든가 심었을 때 모발의 수나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도 비절개에 비해서는 절개가 조금 더 우수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절개가 더 맞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절개 수술을 할지 비절개 수술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절개법으로만 수술을 하는 이유 중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의학적인 이유보다도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수술 시간과 비용이라는 건데 제가 절개법으로 수술할 때 그 모발 이식에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의 수술 시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물론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제가 계속 수술방에 앉아서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오시면 뗄 부위를 측정을 하고 그 혈압도 재고 간단한 혈액 검사도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술을 시작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 그분을 드레싱하고 바로 집에 가시다 보면 조금 어지럽거나 사고가 혹시 생길까봐 잠깐 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런 시간까지를 다 포함해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하는 이런 과정을 비절개법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6시간 내지 7시간 혹은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수술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저는 이 수술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분의 몸에 손을 대고 뭔가 침습적인 과정을 하는 과정을 제가 다 혼자서 하기 때문에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을 제가 혼자서 다 수술을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절개법만을 수술하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이렇게 수술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비용적인 측면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절개법으로 수술할 때 3,000모낭 정도를 수술할 때 수술 비용은 대개는 한 350만 원 정도에서부터, 저렴한 병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비용에서부터 많게는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비용까지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3,000모낭 정도의 수술을, 3,000모낭이라고 하면 모발의 수로 따지면 거의 한 5,000모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000모낭 정도를 비절개법으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은 대략 좀 저렴한 병원이 한 6, 700만 원 정도에서부터 비싼 곳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수술을 한 번에 도저히 이렇게 그 비용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는 사실 절개법을 선택한 게, 이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수술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수술은 의사가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비절개 방법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이렇게 하나씩 심는 포셋 방법에서는 이게 의사 혼자서 하는 거는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혼자서 슬릿을 내고 혼자서 심는다 그러면, 정말 이 3,000모낭 정도를 심는다 그러면 이 수술 시간은 10시간이 아니라 12시간, 15시간 이상이 걸릴 거예요. 이거 혼자서의 체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릿은 의사가 구멍을 뚫고 옆에서 간호사가 심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 병원에서는 이런 말씀 많이 저는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은 원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전 자신 있게 네, 제가 직접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비절개 수술 방식으로 포셉을 하게 되면 제가 좀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간호사 선생이 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다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뭐 수면 마취를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을 길게 하는 그런 병원에서. 또한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또 하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랑 비절개를 오랫동안 수술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온 간호사가 있는데, 이런 숙련된 간호사가 이직을 할 경우에 사실 그렇게 숙련된 사람을 다시 트레이닝 시키고 구인을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직장의 어느 회사의 관리자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구인 정말 힘들죠. 특히나 이렇게 어떤 경력직, 숙련된 분을 구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저 숙련된 간호사 선생님을 모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모발을 분리하시는 분들이 좀 숙련된 분들만 있으면, 이식의 과정은 저 혼자서도 절개 수술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절개법을 해서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의학적인 내용으로 제가 절개술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절개술을 하면 뒤를 절개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고 하니까 이러면 제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거든요.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술을 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까지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자마자 처음에는 이 절개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진물이나 피가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 거즈 같은 거를 좀 붙이게 돼요. 이게 아무래도 모양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하느라고 몇 시간 동안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고생하셨는데 좀 하루 이틀은 쉬셔야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복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대로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구멍을, 물론 굉장히 많은 구멍을 뚫긴 하지만 구멍 하나하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구멍이, 뒤에 뚫은 구멍이 하루 정도가 지나면 거의 다 메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죠. 허들이 뭐냐면 바로 삭발입니다. 비절개 수술할 때 삭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600에서 800모낭 정도 1000모낭 이하로 비절개를 할 때는 작은 부위만 삭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가 이 머리를 수술에 덮어버리면 보이지가 않죠. 바로 복귀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3000모낭 정도 많은 숫자의 우리가 이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특히나 머리가 좀 짧은 분들, 이렇게 머리가 짧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단기간에 사회로 복귀하기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삭발이라는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절개술을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복귀가 쉬운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또나 채취 방법과 이 긴 수술 시간으로 인한 모낭 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모낭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잘려나가고 그 윗부분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모낭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비절개 수술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숙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잘리는 트랜섹션이 되는 그 모낭의 비율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트랜섹션 되는 모낭의 비율이 2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트랜섹션 없이 많이들 잘 뽑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트랜섹션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낭이 잘리는 일이. 그러다 보니 모낭의 상태가 아무래도 절개를 해가지고 실제 눈으로 보고 분리를 정확히 하는 거에 비해서는 모낭의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비절개 수술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간 이식, 뭐 심장 이식 같은 거 할 때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막 헬기 같은 걸 이용해서 빨리 옮겨가지고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식의 어떤 퀄리티는 우리가 몸에서 뺀 거를 얼마나 빨리 넣어주느냐, 그게 이식의 왜냐면 그 프레쉬한 조직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빼고 나서 심기까지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모낭의 상태는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절개는 절개법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길다 보니 아무래도 모낭의 상태가, 그래서 절개보다는 어떤 식으로 비절개를 아무리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절개보다는 모낭의 상태가 약간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비절개 수술의 그 단점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워낙 비절개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이 수술의 이런 허들을 좀 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낭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또 모낭의 채취한 모낭의 형태나 두께 때문에 개구리알이라는 게 비절개 수술할 때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심장 약한 분들은 약간 극혐주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런 환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런 게 일어나는 이 사실, 이게 뭐냐면 비절개법으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그 직후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비절개 수술을 하거나 생기냐면, 절개술 때 나온 모낭은 이렇게 샤프하게 그 끝에까지 트리밍을 해가지고 잘 다듬어서 뿌리를 담고 위는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만 피부가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심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심어서 식모기에도 이렇게 샤프한 식모기를 원스텝으로 심게 되고, 이렇게 끝에가 부드럽게 되어 있는 모낭이기 때문에 이 식모기의 바늘 안에 완전히 삽입이 돼서 우리가 심었을 때 겉에가 매끈하게 그냥 심어집니다. 절개술의 경우에. 하지만 비절개술의 경우에는 채취한 모낭 자체가 이렇게 표피를 많이 품고 있는 이 펀치의 크기 그 모양 그대로 모낭이 나오기 때문에 표피를 많이 담고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절개술할 때처럼 트리밍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낭 하나하나를 트리밍하는 과정이, 만약에 트리밍까지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트리밍을 하지 않고 그냥 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피가 이렇게 두꺼워서 식모기에다 이렇게 모낭을 걸었을 때 표피가 식모기에 튀어나오게 돼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바늘을 넣어서 심었을 때 여기까지만 심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심어지고 이 못의 대가리, 못의 머리 같은 이 윗부분은 우리가 심어진 부분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표피가 튀어나온 모양이고, 이거를 혹자들이 개구리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물론 이렇게 생긴 개구리알은 한 2, 3일이 지나면 딱지 같은 형태로 변하고 약간 우둘툴툴한 딱지 같은 형태로 있다가 일주일에서 한 2, 3주가 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매끈해지긴 합니다. 대부분. 물론 이게 매끈해지지 않고 약간 흉터처럼 우둘툴툴하게 남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매끈해져서 괜찮긴 한데 하자마자 바로는 조금 징그러워요. 제가 약간 이런 거 보는 조금 환공포증 같은 게 사실 저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 개구리알을 보기가 조금 거북한 것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비절개 수술을 선뜻 제가 환자들한테 잘 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후두부의 밀도와 빈모라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남자분들은 이 위쪽에 대머리가 있고 탈모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 후두부의 모발은 굉장히 튼튼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남자분들의 탈모의 원인이 되는, 대머리의 원인이 되는 DHT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이쪽에 앞머리 쪽은 대머리가 되지만 수염이라든가 팔이나 다리의 털이나 겨드랑이 털이나 혹은 이 뒷머리는 오히려 탈모가 없는 분들보다 더 굵고 튼튼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일종의
남성 호르몬에 대한 패러독스 같은 거거든요. 머리털은 줄어드는데 가슴털은 막 수북한.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뭐 남성성이 막 넘치는 분이 대머리인데 막 가슴털은 수북하고 이런 경우들을 뭐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뒷머리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모발을 채취한다 해도 랜덤하게 모발을 채취하면 주변의 머리들이 다 자라기 때문에 이 밀도의 차이가 좀 생기긴 하지만 머리가 비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차이,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삭발한 부위에서 모발을 채취를 하고 나중에 머리가 자라더라도 우리가 삭발을 하고 모발을 채취한 이 부위는 비절개술을 했을 때 밀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발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흉터가 남죠. 부분적으로 이 자리는 머리가 안 나는 거거든요. 흉터가 된 자리는. 근데 절개술의 경우에는 봉합을 해버리죠. 봉합을 해버리니까 일자로 흉터는 남지만 그 위아래는 수술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봉합한 부분만 수술한 부분이라서 밀도의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뒷머리가 역시 빽빽합니다. 근데 비절개술을 했을 때는 이렇게 뒤쪽에 밀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워낙에 기본 모발이 굵고 튼튼한 분들은 이 정도 밀도 차이가 생겨도 머리털로 덮으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보다도 여성분들, 여성 탈모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여성 탈모는 이 위쪽에도 나타나지만 대개 여성 탈모가 모발 이식을 할 정도로 진행되는 분들은 옆머리와 뒷머리 쪽도 같이 모발이 가늘어지고 또 여성 탈모가 생기는 분들, 여성 대머리인 분들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모발 자체가 가늘고 약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뒤쪽에서 이렇게 머리를 뗄 경우에는 뒤쪽의 풍성함이 많이 없어지면서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머리가 덜 자랐을 때 모습이고 머리가 자랐어도 뒷머리가 풍성하지 못하죠.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정말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고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요즘 우리나라 이거는 그 외국에서 수술한 그 예고요. 우리나라 모발 이식하는 선생님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우리나라의 의료가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기술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굉장히 기술이 좋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의사는 아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술한다고 그러면 이런 병원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머리가 풍성했던 사람이 비절개 방법으로 중간중간 머리를 뽑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빈모가 생기는 경우가 모발이 희박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절개술을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여성 탈모, 뒷머리도 머리가 가늘고 약한 분들은 제가 거의 모든 여성분들의 여성 탈모를 수술할 때는 비절개 방법보다는 절개 방법을 선택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남성분의 경우에는 머리털, 특히 뒷머리가 굵고 튼튼한 남성분의 경우에는 그분이 어떤 뭐 절개가 좀 겁이 난다든가 할 경우에 비절개를 선택하시는 것도 뭐 뒷머리의 밀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또 이렇게 요즘에 이제 비절개 수술을 하는 것 중에 무삭발 비절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삭발한 티를 안 나게 하려고,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삭발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삭발을 이런 식으로 삭발을 하면 사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회사 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겠죠. 그 무삭발 그 비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무삭발 비절개를 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삭발을 하지 않는 게 아닌데 삭발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뺄 모발만 자세하게 확대경을 끼고 그 모발만 몇 가닥씩을 그 뿌리에서 잘라내고 비절개에 펀치를 대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은 마치 절개를 하듯이 길게 일자로 테이프를 여러 층층이 우리가 어떤 단층을 만들듯이 층층이 테이프를 붙이고 그 사이사이 모발들을 랜덤하게 좀 뽑는 방식으로 무삭발 비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층층이 단층을 만들어서 그 중간중간 모발을 뽑는 경우에 그 층층이 단층이 마치 너무 이제 그런 상태로 모발을 많이 뽑게 되면 하나하나의 흉터가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야 되는 흉터가 이어져서 마치 하나의 절개흔처럼 그런 절개흔이 여러 층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비절개를 이용해서 모발을 많이 옮겨 심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메가 세션이라고 해서 모발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떤 한 번에 모발 이식 수술을 많이 할 때는 비절개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절개를 이용해서 절개흔을 아래 만들고 모자란 모발의 일부를 비절개로 추가적으로 덧대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뭐 제 설명이 어떻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웠는지 뭐 어려웠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모발이식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발이식 수술을 계획할 때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절개를 하느냐 비절개를 하느냐 이런 선택이실 텐데 어쨌든 이제 저한테도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거의 대부분이나 거의 99% 절개를 권해드리고 절개 수술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방송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비절개만을 나는 수술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실망하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이제 저희가 절개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것도 하나의 오늘 방송의 이유고요.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판단하시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모발이식 수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발이식 수술은 엄밀히 얘기하면 탈모의 치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발이식 수술은 미용 성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게 모발이식 수술이지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이후에 탈모까지도 다 안심하셔도 되고 탈모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성 탈모도 그렇지만 남성 탈모의 경우에 남자분들 그래 모발 이식을 하는 대머리가 좀 심한 분들은 수술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은 현재 상태에서 빈 부분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머리카락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심어 나가는 건데 현재 상태에 남아 있는 그 모발 우리가 심은 모발 사이사이에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모발이 탈모가 되어버린다면 또 웃긴 모양이 되겠죠. 심은 모발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모발 이식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미용 성형일 뿐이지 이걸 탈모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발 이식 수술을 하신다 해도 특히 남자분들은 그 이후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을 드시고 기본적인 탈모 치료를 꾸준히 탈모 관리를 이어나가셔야 만족할 만한 이런 결과를 10년, 20년 후에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우게 힘들게 수술하시고 저한테 제가 10년 전에 수술했는데요, 5년 전에 수술했는데요 이러고 저한테 오셨는데 지금 모양이 너무나 볼품없게 이상하게 돼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 분들은 수술은 되게 잘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이후에 약이라든가 진짜 탈모 치료가 이어지지 않아서 생긴 결과거든요. 모발 이식은 미용 성형일 뿐이고 코를 높이고 눈을 쌍꺼풀을 하는 것과 같은 미용 성형일 뿐입니다. 이후에 반드시 그분의 어떤 탈모의 형태라든가 모발의 진행 정도에 맞는 탈모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질문들이 여러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정환 님이 안녕하세요. 모발 이식 수술 관심 있어 들어왔습니다. 혹시 한 번에 몇 모 정도를 심게 되나요? 영구적으로 모낭이 잘 붙어 있나요? 하셨는데요. 한 번에 몇 모 정도를 심게 될지는 그분의 어떤 탈모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또 후두부에 있는 밀도나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후두부에서 절개 수술을 할 때 보통 제가 이제 절개 수술을 할 때 길이를 한 15cm에서 18cm 정도 사이, 폭을 한 1.4cm에서 1.6cm 정도 사이에 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의 면적을 띄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발의 숫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를 제가 띄었을 때 모낭이 거의 4,000모낭 가까이, 4,000모낭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모발의 숫자로 따지면 한 6,000모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4,000모낭 가까이가 나오는 분이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대개 3,000모낭 전후의 모발이 나오게 됩니다. 모낭이 나오게 되죠. 모발의 숫자로 하면 5,000모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밀도가 적은 분들은 그 정도의 부위를 같은 부위를 떼었을 때 불과 한 2,000모 혹은 2,000모도 안 되게 나올 수 있어요. 뒤쪽에 모발의 밀도가 적은 분들은. 따라서 우리가 한 번에 수술을 할 때 몇 모를 심게 될지는 뭐 우리가 이분의 어느 정도 많이 띄어가지고 많이 심어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의 어떤 밀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모발의 숫자가, 모낭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몇 모 정도를 심는다 그거를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할 때 원칙은 한 번에 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떼서 나오는 대로 다 심어드린다.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두부에 있는 모낭은 대개 탈모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모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쪽에다 옮겨놓고 뿌리가 잘 생착이 될 경우에는 그거는 그 자리에 원래 난 모발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발이 계속, 물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늙고 모발이 줄어들고 약해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약간씩 모발이 줄어들고 약간씩 약해지는 그거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생길 수 있는데 심어놓은 모낭이 급격히 탈모가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낭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잘 붙어 있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내 털보다도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잘 붙어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원동 티라미수님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수술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절개법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날 아침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병원을 떠날 때까지 한 4시간에서 5시간 아마 병원에 계시게 될 거고요.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 6시간 정도 혹은 길게는 한 10시간이나 아마 그 이상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병원에 그 수술 당일날 체류하시는 시간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의 휴식은 좀 필요합니다. 비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위에 삭발을 했을 때는 뭐 그 다음 날이라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비절개를 가지고 모발을 좀 많이 심었을 때, 심는 부위가 넓을 때는 삭발을 좀 넓은 부위에 삭발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일주일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분의 어떤 상태나 상황이나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M자 이마가 너무 심해서요. 모발 이식 수술 여자들도 많이 받나요? 하셨는데, 저는 요즘에는요,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여성 반, 남성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앞머리 헤어라인 쪽 이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성분들인데도 남성들처럼 탈모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 가운데 쪽 안쪽을 많이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수술을 많이 받으시고요. 여성분들이 수술했을 때 남성보다 조금 유리한 거는, 이제 저는 절개법을 하는 의사니까 절개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두부의 피부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 부드럽다는 얘기는, 신축성이 좋고 부드럽다는 얘기는 우리가 봉합을 할 때 굉장히 잘 당겨진다는 얘기고, 양쪽으로 당겨지는 그 장력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흉터가 훨씬 적게 남습니다. 더 얇은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아서요. 여성분들이 치료했을 때, 수술했을 때 그 이후에 남는 흉터도 훨씬 적고, 수술의 결과도 남성 못지않게 혹은 남성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수님, 혹시 꼭 자기 머리만 심을 수 있나요? 심을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이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작년이었나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인공 모발을 이용해서 모발 이식을 하는 방법이 나와가지고 모발 이식이라든가 탈모 문제가 이제 거의 정복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실험실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종 이식 제노그라프트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우리가 자기 머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거를 이식하는 알로그라프트니 이런 식의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특히 모발은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이 심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몸에 있는 자기 털만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으시죠? 어떤 경우, 가끔 이제 저희 병원에도, 저는 이제 피부과 의사니까 제가 탈모나 모발 이식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질환을 진료를 하거든요. 무좀환자도 진료를 하고 아토피도 진료를 하고, 보다 보면 피부에 이물질이 박혀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빼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머리털이 박혀가지고, 자기 머리털이 박혀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털에 뿌리가 살아있어가지고 그 뿌리채로 모발이 우리 머리에, 피부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조각이 나가지고 그 뿌리와 분리가 된 상태에서 머리털은 이물질입니다. 자기 거라도 거기다 피부에 꽂히면은 굉장히 가시가 꽂힌 것 같이 아프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모발은 거부 반응이 심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자기 게 아니면은 심을 수가 없어요. 가끔 신문에 나오는 그런 인공적으로 만든 머리털로 심을 수가 있다는 식의 그런 기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그로를 끄는 그런 기사이고요. 아직까지는 자기 머리만을 가지고 심을 수가 있고, 근데 꼭 이식이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미용 성형이에요. 탈모 치료가 아니거든요.
꼭 이식이 아니어도 약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모발이 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탈모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탈모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료를 받으시고 그런 식의 치료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늘보리님이 혹시 가격은 병원마다 많이 다른가요? 대략적으로라도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병원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면 마취 후에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수술을 하는 병원도 뭐 사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지만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비용이 좀 저렴하겠죠. 그러다 보니 가격은 좀 비용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절개법으로 수술하는 그 수술의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한 3,000모낭 이상, 그러니까 모발의 경우에 한 거의 4,000모에서 5,000모 이상을 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350만 원에서 한 550만 원, 600만 원 정도 사이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미니멈이고요. 거기서부터 비용은 한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비용이 들 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리 님이 평소 소위 군인머리 스타일인데 절개든 비절개든 뒤에 표시가 많이 나나요 하셨는데요. 그 후두부에 머리를 진짜 그 운동선수들 우리가 그 스포츠 머리라고 그러죠. 정말 짧게 하는 머리는 절개든 비절개든 무조건 표시가 납니다. 근데 그 모발의 길이가 이제 저도 후두부를 조금 뒷머리를 짧게 깎는 스타일이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 머리 길이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고요. 제 아래쪽 머리 저보다 많이 짧아지면은 좀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머리를 이 아주 아래쪽에서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절개를 할 때 약간 위쪽에서 절개를 하거든요. 머리가 짧은 스포츠로 깎는 분들도 여기는 뭐 짧게 깎아도 위쪽은 약간 머리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아주 머리가 짧은 스타일이 아니면은 그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운동선수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군인 머리 중에서도 해병대 머리 스타일 있더라고요. 해병대 머리 스타일 보니까 여기를 정말 완전히 막 거의 파르라니 깎아가지고 올려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던데 그런 해병대 머리 스타일 같은 만약에 그런 식의 머리 스타일이시라고 그러면 절개를 하시든 비절개를 하시든 그런 스타일은 어느 정도 좀 보인다는 거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머리카락 길이가 약간 있는 게 표시도 안 나고 나중에 그 수술할 때 의사도 되게 수월합니다. 머리카락 길이가 좀 있는 게.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하늘보리님이 혹시 수술을 하고도 탈모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모발 이식 수술은 탈모 치료가 아니고 미용 성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이후에도 탈모약은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남성 탈모의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에 저는 약 먹기 싫어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더 그렇게 모발 이식을 결심하신 분일수록 무조건 탈모약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탈모약을 드실 생각이 없는 분들은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탈모약을 먹지 않고 그냥 수술을 해서 모발을 심어 놓으면 지금 당장은 뭐 빈 부위를 이식한 모발이 심어져 있으니까 좋으실 수 있겠지만 3년, 4년, 5년, 6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원래 지금 채우고 있는 모발, 이식한 모발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모발이 탈모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식해놓은 모발, 새로 심은 모발들만 섬처럼 드문드문 남아있고 그 사이사이가 비어서 좀 우스운 모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반드시 탈모약을 드셔야 되고 수술을 계획하신 분은 수술하기 전부터 약을 미리미리 드시고 수술 후에도 바로바로 약을 드시고 하실 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승현리 님이 혹시 겨드랑이 털도 모발에 이식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털뿐 아니라 수염도 요즘에는요, 이제 이 비절개, 특히 이제 이 수염 부분을 절개를 이용해서 절개해가지고 떼서 머리에 심는 그건 너무 흉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고요. 하지만 비절개 방법을 이용하면 진짜 수염이 많은 분들은 이 목 쪽에 있는 이 얼굴 겉에 있는 이쪽의 수염을 빼면 이거는 이제 흉터가 보이기 때문에 안 되고 흉터가 잘 안 보이는 이 목 쪽에 이 턱선 아래쪽 목에 있는 그 수염털을 뽑아가지고 비절개 방식으로 뽑아서 이식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머리털이 부족한 분들은 머리털은 부족한데 이쪽 털이 많은 분들, 혹은 겨드랑이 털이 많은 분들은 그쪽의 털도 이용해서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수술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다만 단점은 우리가 이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겨드랑이 털이 머리털은 이렇게 좀 곧게 뻗어 있지만 겨드랑이 털은 좀 꼬불꼬불하죠. 이식을 해서 이 부위에 이식해 놓으면 바로 이게 머리털처럼 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있던 부위, 겨드랑이 털처럼 나요, 털이. 꼬불꼬불하고 모양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양의 털이 날 수 있다는 거. 다만 내가 모발 이식이 너무 절실하고 그런데 머리털이 부족하고 꼬불꼬불하건 어쩌든 간에 어쨌든 나는 머리의 빈 부분을 털이 좀 덮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겨드랑이 털도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최정수 님이 피나스트, 미녹시딜, 피로페시아 등 탈모약 종류가 많던데 성분이나 종류별로 효과가 다른가요? 하셨는데 근데 당연히 다르죠. 피나스테리드 대표적으로는 이제 남성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그 성분이고요. 두 가지 성분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 기전이라든가 나타나는 어떤 효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부작용이나 이런 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미녹시딜은 완전히 다른 계통의 약입니다.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미녹시딜이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미녹시딜은 남성들보다도 여성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는 약이고요. 다만 미녹시딜을 남성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기본적인 탈모약을 드시면서 미녹시딜을 병행할 경우에는 약간의 시너지 효과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녹시딜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약이긴 합니다. 승현리 님이 모발 이식하면서 눈썹도 같이 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눈썹 이식, 이 겉에 눈썹뿐 아니라 속눈썹까지도 이식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물론 저는 눈썹 이식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발 이식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그런 그 프론티어 같으신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탐구 정신 많으신 그런 선생님들이 눈썹이라든가 혹은 이 겉눈썹뿐 아니라 속눈썹 이식까지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제 요즘에는 근데 눈썹을 굳이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문신하시는 경우에 문신이 워낙 기술도 좋고 하시니까 잘 하시고 또 속눈썹 같은 경우는 붙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내 털이 그 자리에 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눈썹 이식도 받으실 수가 있고 눈썹 이식 하시는 병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겨드랑이 털을 머리에 이식했을 때 머리털처럼 나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털처럼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머리털을 가지고 눈썹에다 이식을 했을 때 얘가 처음부터 눈썹처럼 나는 게 아니라 머리털처럼 나요. 그러니까 눈썹은 제 눈썹도 저도 이제 눈썹이 아주 진한 편은 아닌데 눈썹이 조금 짧죠? 짧고 가늘게 나죠? 머리털은 아무래도 좀 굵고 길게 나죠?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헤어컷을 하듯이 눈썹도 컷을 좀 해주지 않으면 너무 길게 도사님처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눈썹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내 털을 가지고 눈썹 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눈썹 이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탈모를 치료하시고 모발 이식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